조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완주. 테마버스에 오르면 조선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완주에 있는 조선의 흔적을 따라가 볼까요? 조선 왕조의 시작, 경기전이 있는 한옥마을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오늘 어디 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완주 시티 투어하러 가요. 버스 타고 놀러 가요. 다른 지역의 그 시티 투어 버스는 타본 적이 있는데 테마 버스는 제가 처음 타보거든요. 이게 좀 뭔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시티투어는 그 광역시를 연결해서 하는 시티투어라면 저희는 테마라는 거를 하나를 가지고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선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테마버스가 도착한 첫 번째 장소는 위봉사입니다. 여기는 비구니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네, 여스님들이 계신 곳이에요.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위봉사는 절터에서 봉황새가 논일고 있다 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세월이 흘러 전북을 대표하는 비구니 사찰이 됐습니다. 여기 절 이름이 위봉사인데 여기 위 사가 있는데 가운데 봉이 있어서 위봉사인가 봐요. 테마의 첫 번째 여행지를 배우는 학생들. 그런데 이 조용한 사찰에 남겨진 조선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근데 그 위봉사랑 위봉산성이 저희 투어의 시작이잖아요. 경기전에 보관했던 그 태조 어진을 그 위봉산성에 모시기 위한 그런 행궁을 원래 산성에다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그 동학랑 때 모시려고 보니까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거기다 모실 수가 없어서 위봉사 뒤쪽에 그 법당에다가 모셨다고 그래요. 태조 어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튼튼한 성벽도 필요했겠죠. 위봉산성은 조선시대 어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입니다. 맨날 친구들 학교에서 수업만 받았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정말 공기도 좋고 같이 학과에서 이렇게 같이 체험을 나오니까 되게 관광하는 느낌이에요.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와보진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선 왕조의 흔적을 따라 찾아온 두 번째 장소, 대승 한지마을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기록인 실록. 실록은 한지를 통해 기록됐는데요. 실록뿐 아니라 생활 속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지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저는 한지로 만들 수 있는 게 부채 정도인 줄 알았는데 한복도 있고 이불도 있고 뭐 저기 가구도 있는 거 보니까 한지의 쓰임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한지 한 장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시나요? 이곳에선 선조들이 한지를 만들던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11번 순서를 거쳐야 종이 한 장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눈으로 보니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한지가 나오는 순간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 동참해봤는데요. 직접 체험해보니 한지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한지의 가치만큼 손과 정성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강행군인 여정에 이동하는 차 안은 조용한데요. 지금 이동 중인데 친구들 피곤한지 다 자요. 음악 소리가 잠자고 있던 흥을 깨워주는 이곳. 덕분에 지쳐있던 몸도 들썩거리는데요. 테마 여행의 세 번째 행선지는 삼리의 문화예술촌입니다.
보시는 건물은 일제 강점기 때 시라세이라는 사람이 그 호남 지방에서 나온 곡물을 수탈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었던 창고인데요. 조선이 무너지고 시작된 수탈의 아픔. 삼년 문화예술촌은 아픈 역사의 현장을 현대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아주고 계시던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듣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애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만들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버려졌던 쌀창고는 미술관과 목공소, 책방으로 변신했습니다. 옛 건물을 허물지 않은 덕분에 역사를 기억하기에도 알맞은 공간이 됐죠. 여기가 일제 수탈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잖아요. 이런 공간이 예술촌으로 바뀌어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건물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 여행의 마지막 장소, 술 테마 박물관입니다. 조선시대 명승인 진묵대사가 빚은 술 곡차. 곡차를 빚은 발원지로 알려진 수원사가 자리했던 이곳은 우리 술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술병들 보니까 어때요?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 엄청 솔직하다. 이렇게 많은 술병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한 잔 술에 오늘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던 시절, 그 시절을 재현한 공간에서 또 다른 추억을 남겨봅니다. 우와, 소같이. 진짜 철 만들었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소주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에서 걸러진 탁주나 청주를 우리 술의 역사를 듣고 나니 전통주가 지닌 가치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여기 오니까요, 술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죠. 우리 가양주 문화는 그 집집마다 다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 가양주 문화가 단절이 되면서 서서히 맥이 단절이 됐던 거죠. 그 술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를 다 말해주는 곳이죠. 학생들로 북적이는 이곳, 바로 술 시음관인데요. 벽면에 있는 술을 직접 맛볼 수 있기에 박물관 내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곳이죠. 와, 여기가 제일 붐비는 것 같아요. 활기도 넘치고. 와, 표정 봐, 표정. 4가지 종류의 술을 맛볼 수 있는 시음관. 다양한 술을 보고 듣고 맛보는 술 테마 박물관에서의 여정을 마칩니다. 술 박물관 와서 이렇게 술 한잔 하니까 어때요? 술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뭔가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술 안 같고 달아요. 테마 여행에도 먹는 즐거움이 빠질 순 없죠. 완주 소양의 명물 순두부찌개로 든든히 배를 채우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버스 타고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오늘은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스를 통해 다 같이 여러 곳들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역사적인 현장에 가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선 왕조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완주 여행. 착한 가격, 큰 행복이 있는 완주 테마버스에 탑승해 조선의 흔적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대창호.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어부를 만나러 가는 날. 그런데 빨갛게 익은 보리수를 따먹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리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신난다. 아니 이렇게 내륙의 바다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어르신이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설마 제가 늦게 왔다고 해서 혼자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겠죠? 아, 어르신 어디 계세요? 푸른 대창호에서 고기 낚는 어부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산과 물의 빛깔이 점점 닮아가는 대창호. 이곳에 오늘 만날 어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지금 배 나가시려고요? 예.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혼자 가시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타도? 예, 타면 돼. 우와! 출발! 와, 날씨도 끝내주고 햇빛도 좋고. 와! 어떡해! 언제나 그랬듯이 너른 대창호를 가르며 경쾌하게 출발하는 나룻배. 사람들이 매일 일터로 출근하듯 소닥수 어르신에게 대창호는 삶을 일구는 일터입니다. 와, 지금은 밖에 보는 거랑 여기 가운데 있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일단 대청호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아, 오늘은 고기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과연 리나의 바람이 이루어질까요? 잡았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긴요. 간밤에 그물을 미리 쳐놓고 다음날 아침에 걷어올리는 거죠. 대청호 어부생활 40년. 이젠 고기들이 다니는 길목을 훤히 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법 큼지막한 붕어가 잡혔습니다. 오, 좋아. 이야, 하나, 둘, 셋. 4마리인가요? 5마리? 4마리요. 안녕. 그냥 끊어줘도 돼요, 이거를? 끊어주면 안 되죠? 이제 안 빠진 거 꺼내야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뺐대. 이야, 빛깔도 좋고. 첫 그물에서 붕어를 잡다니 시작이 좋습니다. 다음 그물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은 외로종 때문에 토종 물고기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붕어가 참 귀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르신 손으로 잡아올린 물고기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고기를 잡으셨다면 얼마나 커요? 한 60kg. 에? 60kg. 아가씨보다 더 큰 거. 아, 나는 60kg 넘는데. 너? 참 솔직하고 털털한 리나죠? 진짜가 아니죠? 아, 이따 집에 가서 사진 보여줄게. 아버님, 저 주말에 시간이 있는데 저 주말마다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나 좀 구경하게. 그래요. 내가 데려갈게. 좋아. 갓길 바쁜 나룻배는 다음 그물을 찾아갑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넓은 호수에서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척척 그물을 찾아내죠. 이번엔 리나가 처음 보는 고기가 잡혔습니다. 뭐예요? 동작에 매운탕 끓이. 아, 급이 또 다르구나. 빠가살이라고도 불리는 동작이가 잡혔네요. 직접 그물을 걷어올려보는 리나. 오, 그물이 무거운데요? 고기 안 잡았어도. 생각보다 무거운 그물 때문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할까? 못 이기는 척 그물을 내어주는 리나. 이러다 해질 때 끝나면 안 되니까요. 요즘은 남편 혼자 일하는 것이 안쓰러워 아내 천경희 씨도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나니 그제야 호수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은 힘들어도 드라이브 대충으로 한 바퀴 도는 게 좋네. 야, 이 사람은 딴 사람들은 돈 줘야 타. 그럼 내 말이야. 고기도 낚고 풍경도 감상하며 이제 부부는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어부가 됐을까요? 아우, 이렇게 또 힘들게 오늘은 마무리했어요. 저는 처음이라서 좀 신기하면서도 힘드네요. 힘들지 뭐 힘들어 매일 하는 건데. 아우, 근데 댐은 여기 생기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아, 근데 댐 되기 전에는 금강으로 이제 흘렀었는데 그때는 물도 막고 그 물을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잡아갖고 저 친구들하고 뭐 많이 술도 먹고 했죠. 그런데 이제 댐 되고 나서 직업으로 바뀐 거지.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많이 잡았잖아요. 먹으러 가면 안 돼요? 뭐 매운탕 그렇게 가봐요. 신났다! 대청호를 두루두루 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잡은 고기들을 바구니로 옮겨 담는데요. 모아놓고 보니 제법 많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고기들을 근처 식당에 판다고 합니다. 늘 욕심내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는 할아버지. 대청호와 함께 살아가는 어부의 마음입니다. 이름도 없는 산 중턱에 자리한 진걸마을. 마을 사람 대부분이 대청댐 건설 당시 이주해온 수물민입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두막에선 맛있는 매운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방금 잡은 붕어와 동자개를 넣고 파 미나리까지 듬뿍 얹어 푹 끓이면 맛있는 매운탕이 완성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되는데요. 우리 뒤에서 있는 이 호수에서 바로 잡는 이 고기로 매운탕 끓이니까 저 침이 지금 꿀꺽꿀꺽 넘어가고 있어요. 싱싱하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진짜요? 네. 아내가 끓여준 매운탕이 최고라는 할아버지. 한 국자 가득 떠서 맛을 보는데요. 통통하게 살찐 고기 맛은 물론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국물 맛이 리나 입맛에도 딱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아침에 나와서 힘들게 작업을 해서 잡았잖아요. 이렇게 먹을 때는 좀 보람 느끼지 않아요? 네, 보람 느끼죠. 이 고기 잡아갖고 갖고 와서 담아놓을 때, 수족관에다 담아놓을 때가 보람이 느끼죠. 아버님은 잘 만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바다 호수로 나가면 이렇게 먹을 것도 잡으시고. 그럼 맨날 눈만 뜨면 내가 잡아다 먹이는데. 뭐.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통통하게 살쪘다니까. 아니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밥맛이 그립잖아요. 전화 자주 오지 않아요? 전화 이제 가끔가다 오죠. 엄마 매운탕 생각난다. 엄마 좀 끓여서 보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전화 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뭐. 어머니 또 얼른 드세요. 다 끓겠어요. 부부는 대청호에서 잡은 고기로 외동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해 순조까지 봤는데요. 반평생을 대청호와 함께 살면서 얻은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기 잡느라 수고한 리나. 그래서 매운탕이 더 꿀맛인데요. 넉넉하게 내어주는 대청호 덕분이 아닐까요? 할아버지 댁 뒷마당이 좁을세라 온종일 이리저리 누비는 가축들. 크고 힘센 수탉부터 거위들까지 먹이를 주는 것도 할아버지의 몫입니다. 와 이거 따뜻한데? 오. 그 사이 리나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달걀을 꺼내는데요. 바가지 가득입니다. 이번엔 작은 텃밭으로 가는 할아버지. 상추, 배추, 갓을 심어놓은 텃밭인데요. 호수에서 돌아오면 풀도 베고 물도 주며 정성 들여 밭을 가꾸는 거죠. 아이고 아버님 진짜 부지런하시는 것 같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고기도 잡고 뭐 닭한테 뭐 밥도 주고 또 보니까 이렇게 밭일까지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뭘부터 시작하셨어요? 어부부터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논사일을 먼저 하셨어요? 어부. 어부 먼저? 네, 어부 하다가 땅이 좀 있는데 그거 놀기 싫어갖고 놀리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일거리가 많아졌어 이렇게. 야, 근데 후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뭘 후회를 해요. 나이 먹으면 다 시골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는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뭘. 어부가 되어 고향에 남은 할아버지. 40여 년의 시간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아니 배에서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다고 했을 때는 안 믿었거든요.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산호야 산호 한 마리.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보면은 현찮은 아가씨들보다 더 무거워. 와. 근데 이렇게 일찍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기를 잡으실 거예요? 글쎄 10년은 더 잡겠지 뭐. 10년? 그러면 오늘은 먹고 싶은 손자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우리 아들 태어나기 때부터 내가 어부를 해서 우리 아들도 물가에나 고기 잡으러 갈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뭐 아들은 뭐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근데 손자도 커가지고 놀러 오면 내가 고기 잡는 데 데리고 다녀야지. 아, 두 분은 건강하세요? 예. 시내 나가 산다고 거짓말 시켜갖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나와 왔지 뭐. 딴 사람들은 돈 줘야 배 타. 맨날 태워주는데. 아이고 배 타면 뭐야 더워 죽고 덥고 막 힘들고 그런 걸. 푸른 대청어와 그 곁에 살아가는 노부부. 리나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예, 다음에 놀러 와요. 두 분 지금처럼 늘 행복하세요. 점점 뜨거워지는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 당신의 피부는 안녕하십니까? 피부가 지성이라서 좀 기름진 편인데 여름철에는 이제 피지 분비도 많이 되고 하면서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양크림, 수분크림 같은 것도 신경 써서 그래요. 여름에는 무조건 선크림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딱히 그래도 걱정은 되시고요? 걱정은 되죠. 늙어가니까. 피부에 대한 갖가지 고민들, 이젠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화장품부터 천연 비누까지 조금은 특별한 뷰티의 세계로 지금 떠나봅니다. 좋네. 야, 죽도시장은 진짜 오전에 와도 사람들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복작복작하고 정감이 넘치고, 야, 사람들도 많고.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촬영이길래 죽도시장으로 불렀어? 영석 씨 요즘 피부 고민 많으시죠? 피부가 이제 점점 주름살이 생기고 노화가 오고 조금씩 처지고. 잠깐만, 아침부터 사람 우울하게. 오늘 그 피부 한번 해결해 볼까요? 피부를 해결을 한다고? 죽도시장에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수산물을 찾아라? 이거 후보군이 너무 많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대략 난감합니다. 피부에 좋은 게 있다는데 죽도시장에? 피부에 좋은 게 뭐예요? 뭐 전복이지. 자연산이고 뭐 맛있고 그렇지. 멍게도 괜찮고요. 봄장어요. 문어는 타우린도 많아서 먹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져요. 방어. 방? 네. 왜 방어예요? 비타민 D가 되게 풍부해요. 오. 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맞네. 피부에 좋네.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추천해준 후보군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재료는 뭘까요? 이 중에 있어요, 답이? 네, 있습니다. 아, 그래. 뭔데? 피부에 좋겠네. 맛있겠네. 그럼 이제 한 접시 먹으러 가나요? 아니요, 저희는 바르러 갈 겁니다. 이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포항 지역의 특산물인 이것으로 만든 화장품을 찾아서 달려와 봤습니다. 화장품 냄새가 나요. 제가 호기심을 불어드릴게요. 보시면, 야, 향기 봐라. 오, 좋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예, 어이, 반갑습니다. 예. 야, 아니. 예. 를 이용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난다고는 생각을 도저히 못했습니다. 장어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어의 미끌미끌거리는 뮤신 성분은 피부 세포 재생, 노화 예방, 상처 치유에 좋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을 해서 화장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어가 그냥 장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네. 영일만의 검은 돌장어. 네. 뭔가 지역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고 그 특산물을 가지고 저희는 원료화시켜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저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포항 특산물인 영일만 검은 돌장어로 만든 화장품이라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게 알로에라
알로에라는 겁니다. 알로에? 네. 죄송한데 알로에는 저도 압니다. 네. 제가 그 알로에도 모를까 봐요. 예, 선생님. 네. 예. 자, 알로에를 저희가 좀 담겠습니다. 근데 알로에가 좀 특이하네요. 예, 알로에가 이렇게 특이하죠? 물기가 많지가 않은데. 네, 여기 지금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또 이제 피부에 좋은 세포 재생하는 원료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이제 식약청에서 미백 화장품이라고 명시를 해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파라벤, 벤조페논과 같은 유해 성분은 넣지 않고 천연 성분으로만 꽉꽉 채웠다는데요. 특히 검은 돌장어에서 추출한 뮤신 성분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발라도 돼요? 네, 그냥 바르셔도 됩니다. 원액이라서. 향으로는 전혀 장어향도 안 나고 네, 무향입니다. 무향이네요. 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향인데 촉촉합니다. 장어 껍질에 많은 피쉬 콜라겐과 오메가3가 들어간 화장품인데요. 흡수력도 뛰어나 피부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고농축 에센스라고 네, 불립니다. 오, 매끄러워. 네, 매끄럽고 오, 세상에. 촉촉하고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는 검은 돌장어뿐만 아니라 포항 특산물인 개복치와 기북면 사과 등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눈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 마스크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진짜 안 떨어진다. 장어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호기심 많은 여대생들 직접 한번 발라보는데요. 어때요? 장어의 기운이 피부에 전해지나요? 처음엔 장어라 그래서 좀 많이 좀 비리고 좀 약간 꺼리찍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더 촉촉하고 보습도 괜찮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었고요. 천연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지 다양한 연령대가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특산물이 우리의 지친 피부에 생기를 넣어줄까요? 피부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특별한 재료는요.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아이고 향기 좋다. 이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야. 포항의 대표 특산물 과메기를 이용해 천연 비누를 만드는 김근자 씨를 소개합니다. 과메기는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그 등 쪽에서 나오는 핵산 오메가3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우리 피부에 되게 도움이 되고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요게 지금 그럼 일단 과메기 비누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비누 안에는 이미 과메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향기는 저희가 아이스크림 향이 싹 난다. 바닐라 향도 나는 것 같고요. 과메기에는 오메가3 함량이 높고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해 아토피와 여드름 등 피부 개선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몇 분? 30분. 30분. 여기서 잠깐! 과메기 비누 세정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뭐니 해도 비누의 생명력 하면 바로 세정력. 한 손은 일반 비누, 한 손은 과메기 비누. 냉정하게, 냉철하게 제대로 판별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양팔에 그린 립스틱 자국을 지워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는? 오, 여러분 확인되셨죠? 세정력은 과메기 비누. 원형을 유지하려는 단단한 성질의 과메기 비누는 무르지 않아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질 좋고 품질 좋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또 그 넘어서 또 해외 쪽으로도 많이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아유, 잘 만들었네요, 녀석. 피부에도 좋고 농어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우리 지역 특산물. 이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는 건 어떠세요?
꼭꼭 숨어라 맛집 보일러. 숨은 맛집 제가 다 찾아볼게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네 꽉 찼어. 오, 야구 선수들부터 연예인들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온 오늘의 맛집. 첫 번째 먹고 있어요. 네 번째예요. 맛있긴 맞아. 10번째 먹고 있으니까. 아빠 죽겠냐고. 먹느라고. 많이 먹어도 걱정 노노. 꿀맛 보장 홍게도 무한. 입이 떡 벌어진다 벌어져. 전복, 해삼 등 각종 해산물 그리고 광어회까지 3가지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오늘의 맛집. 신난다. 쭉쭉 쭉쭉. 정말 숨은 만큼 속도 꽉 차 있고 불구스름하면서 되게 싱싱해 보이니까 먹었을 때도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자 보자. 대게도 국내산, 전복도 국내산, 하나부터 10까지 국내산 아닌 게 없네요. 국내산이어도 싱싱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홍게가 이렇게 낮은 수온에 사는 친구들이라 낮에는 배가 입항을 하더라도 이렇게 출하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온이 가장 떨어져 있는 새벽에 저희가 차로 이렇게 옮겨 담는데 차 물 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포항에서 해수를 얼려놓은 해수 얼음이 있어요. 그걸 지금 물칸에다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맞춰서 여기 홍게들을 싣고 저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입이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아이들이 우선 싱싱한 애들이고요. 눌러봤을 때 딱딱한 친구들. 무게를 들었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무거운 친구들이 살이랑 알이 꽉 차 있는 친구들이에요. 주인공 홍게의 등장? 맛은 어때요? 만약에 땄으면은 많이 못 먹었을 텐데 많이 먹게 되고. 특유의 짠맛 같은 것도 없고 여기 해산물이 좀 싱싱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3판째 먹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요. 저기 계시네 계셔. 사장님, 홍게가 바다에 사니까 짤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예요? 홍게가 바다 생물이기 때문에 내장까지 있는 곳을 찔러서 돌려주면은 바닷물이 나와요. 그걸 빼고 나서 민물에 담가 놓으시면은 짱기가 좀 이렇게 중화가 돼요. 그래서 홍게의 단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으세요. 어허라, 물에서 홍게의 짠맛을 빼주는 거였군요. 자, 이제 찌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음악 나왔어요. 이거 비법 음악. 궁금하다 궁금해. 나는 직직남 먹어본다. 이게 들어간다고요? 인상을 쓰게 하는 맛 뭘까요? 레몬 맞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이 레몬으로 홍게의 비린맛을 잡고 있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 레몬을 넣고 향을 더해주는 월계수잎까지 투하. 이제 맛있게 찌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는 냄새. 센 불에서 20분 찌고요. 5분에서 10분은 약한 불로 뜸을 들여요. 그래야지 가장 맛있게 쪄지더라고요. 다리도 잘 빠지고. 맛있는 홍게가 준비됐다면 우리는 야무지게 먹을 입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탱글탱글한 저 속살. 여러분 맛있나요?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주세요. 다리를 다 드셨으면 이제 몸통을 이뿐만 아니죠. 우리에겐 회와 해산물 군단이 남아있다고요. 어머 얘 좀 봐. 얘 좀 봐. 광어 힘이 장사네 장사. 큼지막한 국내산 광어를 쓱쓱 깔끔하게 손질해주고 각종 해산물까지 말끔히 손질해주면 우리들의 배를 채워줄 무한리필 한상차를 완성. 배 터지게 먹고 있어, 삼촌? 그리고 홍게도 먹고 회도 먹고 해물도 먹고 가격 대비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허, 게딱지.
맛있는 게딱지인데 왜 안 드세요? 사장님, 게딱지 볶음밥 하나 주세요. 기다리세요. 어프라 게딱지 볶음밥. 역시 진정한 식객들. 채소를 볶은 밥에 고소한 치즈까지 얹어주면 남녀노소 취향 저격하는 게딱지 볶음밥 탄생. 여기에 질 수 없다. 매콤한 국물에 깊은 맛을 낸 홍게 한 마리와 싱싱한 채소, 라면을 넣어주면 쫄깃탱탱 홍게 라면도 완성이요. 아, 맛있겠다. 내 입으로 들어와 초코 시럽처럼 달콤한 너는 아찔해 나를 미치게 만들어버려. 정말 보기만 해도 군침 돌아요. 뭐 요것도 홍게탕 뭐 그런 건가요?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정말 맛있고 빨리 힘이 난 것 같아서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둘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샘솟게 하는 요 음식은 뭐죠? 몸에 좋은 탕이 있다고 손님들이 그러던데 네. 뭔가요? 예, 말미잘탕입니다. 와우! 말미잘탕! 처음 들어봐요. 육개장이랑 비슷한 것도 같은데 요 녀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부산 기장을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항리라는 동네에서만 이걸 드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맛도 좋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가져오게 됐어요. 가져왔는데 그 부산에서 드시는 향신료, 뭐 산초나 우리 방아잎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잘 드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광주에 맞게 저희가 깻잎으로 그걸 대처해가지고 내놨는데 찾아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뻘에서 살다가 와서 지금 뻘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좀 깨끗이 제거해 주시면 돼요. 원래 이제 기장에서는 이걸 칼로 제거하시는데 칼보다 솔이 더 저희는 깨끗하게 제거돼서 솔로 이렇게 닦아서 제거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씻은 말미잘을 크게 썰어주고 거기에 통통한 장어까지 준비 완료. 팔팔 끓는 물에 각종 채소 넣고 얼큰한 양념도 풀어줍니다. 정력에 좋은 장어 아낌없이 넣고 김장으로 맞추면 고단백질 말미잘까지 넣으면 완성. 이거 먹으면 둘째 어렵지 않겠는데요. 사랑 샘솟는다 뿜뿜. 먹고 또 먹고 벨트 풀고 배 터지게 먹는 해산물 무한 리필부터 여름 보양식 말미잘탕까지 올여름 든든하게 보내세요. 카페에 그저 차만 마시러 가기엔 아쉽다고요? 그렇다면 갖가지 체험거리가 있는 이색 카페로 안내합니다.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즐거워하고. 갖가지 취미 생활 못할 게 없습니다. 너무 재밌고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충주에서 찾은 이색 카페 열전 함께 하시죠.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초여름 충주호의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인데요. 인근에서 찾은 첫 번째 이색 카페. 어머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다들 요가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어서 오세요. 갤러리 카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전직 필라테스 강사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기서 왼쪽 편 바라볼게요. 팔 활짝 열어주세요. 팔 피셔야 돼요, 어머니. 이거요. 다시 가족과 함께 카페를 차린 후 자신이 가진 재능을 그냥 묵혀두기가 아쉬워 손님들이 원할 때면 간헐적으로 요가 교실을 열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차 마시러 왔던 손님들 몸까지 시원하게 풀고 가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아프세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필라테스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일부러 시간 맞춰 운동하자면 힘든 일인데 주말에 공기 좋은 카페로 놀러 왔다가 운동까지 하고 가니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죠. 그 필라테스를 했던 거를 아껴두기가 좀 그래서 사람들이랑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바깥쪽에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야무진 주인장이 톡소리 나게 마련한 카페. 구석구석 참으로 예쁘기도 합니다.
갤러리가 무색할 만큼 갖가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게 분위기 끝내주는데요. 덕분에 도심과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많다네요. 집 근처에 카페 있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젊은 감성부터 어르신들까지 취향 저격. 이를 토대로 주인장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소소하게나마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거를 좀 지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가 수업만으로는 부족하죠. 자연과 꽃을 좋아하는 주인장이 꽃꽂이 체험도 하는데요. 정성 들여 만든 꽃바구니 선물하면 좋겠죠? 저는 저희 신랑이요. 제가 먹고요. 집에 예쁘게 간직할 거예요. 꽃바구니의 주인공이 누가 됐든 좋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그윽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꽃꽂이 체험. 이 시간 모두가 행복하죠. 짠! 꽃바구니. 문득 분위기 잡고픈 날. 경치 좋은 충주 인근에서 요가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이색 카페로 놀러 가면 참 좋겠네요. 즐겁고요. 행복하고요. 너무 기뻤어요. 카페하고 꽃꽂이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이런 거 강습하는 거 좀 추진해서 좀 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주에서 찾은 이색 카페 두 번째 집. 일단 주인장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체험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체험거리가 무려 20가지. 레고와 미니어처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게임부터 어른들도 좋아하는 전동 필과 RC카까지 그야말로 복합놀이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와서 재미있게 체험하고 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체험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예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부부가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자 충주로 이주해 6개월에 걸쳐 오로지 부부의 힘으로 완성한 카페인데요. 체험거리가 많다 보니 부부의 역할도 확실히 나뉜답니다. 아내는 주로 만들기 등 실내 체험을 담당하죠. 저희가 아로마 핫초코 양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초코 부어놓고 조금 있다가 이제 생크림까지 올리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쭉 올라가지. 온도계 쭉 올라가지요. 아이고 우리 꼬마 친구들 아주 신났네요. 수제 향초의 주 재료인 왁스를 불에 녹이는 일은 아무래도 위험한 일이니 어른이 대신해주고 아이들은 이를 받아 몽글몽글 생크림처럼 될 때까지 잘 저어서 초콜릿이 담긴 용기에 살짝 덮어 굳혀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와우 다들 참 잘 만드네요. 엄마 아빠한테 시키고 싶어. 뭔가 색다른 걸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뭔가를 만듭니다. 알록달록 모양이 참 예쁘네요.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쿠키 만들고 있어요. 쿠키라고요? 클레이라고 해서 색깔의 천연 분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이제 이렇게 토토로 찍어가면서 예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마치 고무차력을 가지고 놀듯 모양도 빛깔도 개성 만점. 나만의 클레이 쿠키. 오븐에 구워 맛도 한번 봤는데요. 과연 모양만큼 맛도 좋을까요? 달콤하고 바삭바삭하고요. 맛있어요. 내 아이가 만든 쿠키 맛이 좋을 수밖에요. 그런 의미에서 체험 카페가 좋은 거겠죠. 뭐든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비누 체험이라든가 석고 방향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예 체험들이 있습니다. 뭐 양말 만들기도 있고 또 미니어처도 있고 초콜릿 만들기도 있고 해서 다양한 체험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멀리 타면 안 되고 이게 수평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대고 발을 올리는 거예요. 한편 카페 맞은편에 위치한 충주 무술공원에서는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한바탕 신나는 체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라는 전동휠 타기인데요. 자칫 차도에서 타다 사고라도 날까 걱정인데 여기서는 안심하고 싱싱 달려도 되겠죠? 재밌어요. 집에 하나 갖고 싶어요? 네.
엄마, 아빠 이거 하나 사주세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체험 카페에서 주인장도 아이들도 모두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심으로 한 체험학습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특별히 4차 산업에 되게 중요한 드론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 같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고픈 요즘 꼭 떠들썩하고 거창한 여행을 계획할 필요 있나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구석구석 놀거리 즐길거리 가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주 이색 카페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은 곤충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섭다, 징그러워, 징그러워, 이런 생각도 드시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오늘 제가 만나볼 분들은요, 이 곤충과 사랑에 푹 빠진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곤충과 사랑에 빠진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곤충과의 못 말리는 사랑, 지금 만나보시죠. 강릉시 고정면에 위치한 어느 농장. 지금 찾아왔는데 이 주변에 풀숲이 많은 걸 보니까 굉장히 곤충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안에 주인공이 계신다고 하는데 따라오세요. 여기가 지금 특이한 농장을 운영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곤충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들어와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없네요. 어디? 저 안에 있습니다. 안에요? 예. 들어갈게요. 여기군요. 네, 여기. 여기 뭐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실까요? 화들짝 놀란 기환 씨.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군뱅입니다. 군뱅이요? 네, 맞습니다. 조용하기만 한 이곳은 바로 군뱅이 농장. 요 상자들마다 수십 마리의 군뱅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말씀. 여기가 군뱅이 아파트였네요. 아니, 군뱅이 농장이라는 거 저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손도 많이 가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또 그 정도 나이에서 어느 정도 수익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 곤충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게 뭐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곤충 되게 좋아하거든요. 체험하고. 네, 체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제 군뱅이는 뭘 먹고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이거를? 톱밥을 발효를 시키는데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효를 시켜요. 그거를 주면 얘네들 톱밥을 먹고 분변만 남기게 됩니다. 그거 100% 다 먹습니다. 그럼 그 분변은 또 그대로 퇴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 식량이라 하는 게 이게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오염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충은 오염물이 제로예요. 100% 다 재활용합니다.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떠오른 곤충. 우리나라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세계적으로 식용 곤충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자 안에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 군뱅이가 들어 있습니다. 개봉해 주시죠. 네. 개봉 박두. 알겠습니다. 어머나. 네, 이게 성충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매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흰 점박이 꽃무지라 그러는 건데 그 식약처에서 이거를 좀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꽃뱅이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꽃뱅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먹고 이제 여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15일 정도 되면 다시 얘네들이 이제 알받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쪽에 유충이 자랍니다. 유충이요? 네. 안 보이는데요? 네, 얘네들이 지금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타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서 좀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이군요. 네. 네. 잠깐만, 이게 다 군뱅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머나.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성충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총 키우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잠깐, 얘네 물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면 한 번 회전을 합니다. 강릉 곤충 연구회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대준 대표. 곤충 산업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미래 식량 이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장님 계획이나 뭐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관 같은 데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지원도 좀 많이 좀 해주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영세하거든요. 곤충을 하는 농가들이. 그래서 여기에 매달리지 못하고 자기 직업을 갖고 이걸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하고 그러다 보면 좀 매출도 올라가고 또 뭐 식용으로 가는 길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 사장님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지시길 제가 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굼벵이와의 이별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곤충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다음으로 찾아온 이색 곤충 농장은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선 또 어떤 곤충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를 안고 찾아온 김기환 리포터. 네, 두 번째 곤충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이 소리가 잠깐만 뭐야? 이번엔 또 뭔데요? 잠깐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귀뚜라미? 와 엄청 많은데요? 아 저기 사장님 계신 것 같은데 가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귀뚜라미 사육하는 농장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대체 지금 몇 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십만 마리죠. 이색 곤충 농장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귀뚜라미. 가을철 시골에서나 들었던 귀뚤귀뚤 귀뚜라미 소리가 농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와 사장님 근데 어떻게 이 귀뚜라미 사육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귀농 올해 2년 차인데요. 네. 귀농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농림축산부에서 이 정책적으로 이 곤충을 육성하는 그런 신문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귀뚜라미가 이 인체에 주는 영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엔 특별한 비밀 한 가지가 숨어 있다는데요. 여느 귀뚜라미 농장과 차별된 비법은 과연 뭘지 찬찬히 둘러볼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 귀뚜라미 친구들 좀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안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허브를 먹여서 귀뚜라미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들이 요 허브를 먹는다는 거예요? 허브를 먹여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왜 다른 먹을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허브를 키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귀뚜라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저보다 낫네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있네요. 식성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잡식이고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럼 좀 다 큰 귀뚜라미들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우와, 확실히 사이즈가. 성충입니다. 성충. 잠깐만, 야,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자란 거죠? 이게 한 50일 되면은 성충이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귀뚜라미도 허브향 맡으면서 힐링한다고요. 각종 허브를 직접 재배해 귀뚜라미를 기른다니 남다른 사랑과 정성 느껴지시나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귀뚜라미 체험장을 또 이제 오픈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귀뚜라미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되고 굉장히 이제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를 길러봄으로써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귀뚜라미를 10마리든 20마리든 이렇게 함에다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줘서 집에서 길러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징그럽다거나 유해하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고 미래 식량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특한 녀석들인데요. 곤충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항. 그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항만세관, 부산 본부세관이 있죠. 알아두면 유용한 세관 자진 신고 정보부터 해양 관문을 지키는 부산 세관 공무원들의 하루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로 나갔습니다. 여행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이 부산에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부산항 여객터미널로 나와 있는데요. 저기 지금 벌써부터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기! 부산항을 향해 다가오는 크루즈 여행선. 밝은 표정의 여행객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역시 부산항의 첫 관문이죠.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죠. 저까지 들뜨더라고요. 여행객들이 많아지면 좀 어떤 일들이 따라서 많아져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이제 여행객들 휴대폰 통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승객의 증가에 따라서 휴대폰도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제 면세 물품이라든가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또 이제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더 많아지니까 좀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 있긴 한데요. 네. 해외여행 후 국내로 입국하는 상황.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안해 보이죠? 자, 이제 만족스러운 표정. 세관의 눈을 피해 무사히 입국했는데요. 그런데 자진 신고 하셔야죠. 자진 신고요? 자진 신고. 아직은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세관에서는 자진 신고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뭘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행자분들이 입국하실 때 성실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건이나 국내에서 구매했던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는 관세를 20%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세 범위가 600불인데요. 600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관세 20%가 부과가 되는데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세 30%를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요. 하지 않을 경우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벌금을 떠나 우리들의 양심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자진 신고에 대한 여행객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왜 잘 지켜야 될까요? 당연한 거니까요. 세금을 낼 거는 내야 되고 자기가 또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자진 신고 하셨고요. 네, 당연히 했습니다.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직히 많이 들고 와가지고 신고 안 하시고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신고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진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는 세관 공무원들. 여러분도 꼭 자진 신고하세요. 다음은 유치 창고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물건들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주인을 잃어버린 맛있는 젤리부터 무서운 흉기까지. 냉장고에는 각종 음식물도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여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여행객들이 면세 초과한 물품이나 아니면은 그 수입 금지 물품을 보관하는 유치 창고입니다. 유치 창고는 등록 허가 절차를 거치거나 면세 초과 관세를 납부하면 찾아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왜 안 돼요? 요거 젤리 같은데? 예, 그 곤약 젤리의 컵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섭취를 하면은 질식을 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통관 금지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통관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폐기가 됩니다.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고래고기입니다. 에? 고래고기요? 예.
최근에 일본에서 많이 들고 오시는 반입을 이제 하시는데 사이테스 대상 품목이라서 이제 국가 간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세관에서도 전량 유치해서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오셨을 텐데 네. 뭐 그래도 법은 지켜야 되니까요. 네, 금지되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절대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전량 폐기된다고 하네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네, 해외에서 먹고 오는 걸로. 이어서 압수 창고로 가봤습니다. 예, 여기가 부산세관 압수창고입니다. 압수 창고요? 예. 허위 신고를 하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압수해서 보관해 놓은 창고입니다. 흔히 말하는 위조 물품이 많았습니다. 그릴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엠블럼 같은 것들은 이제 위조 물품이거든요. 위조? 예. 이걸 이제 뭐 우편 센터라든지 이런 걸 우편물을 통해 가지고 네. 반입을 한 다음에 이제 진품인 것처럼 해서 이제 판매를 하다가 이제 적발이 돼서 저희가 압수를 한 거죠. 각종 술부터 유명 브랜드나 명품을 위조한 옷까지 그야말로 잡으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단속해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될 수도 있고 그 통관되고 나서 짝퉁 물품이 이제 판매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어떤 신고라든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뒤에 통관되고 난 뒤에도 적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예상치 못한 물건을 접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에는 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도 있었는데요. 방금 그 탄피 한 개. 우와, 이게 탄피예요? 예, 탄피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지금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엑스레이 검색 센터에서 엑스레이 통해서 검사한 결과 이제 좀 이제 불확실한 이제 음영이 확인돼 가지고 개장 검사한 결과 이 석재 골동품 안에 이제 은닉되어 있는 이 도검과 담배 탄피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렇다면 이 작은 탄피까지 발견했다는 엑스레이 검사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행정관님,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컨테이너 검색 센터인데요. 네. 컨테이너 검색 센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건 중에서 우범 화물을 선별해서 그 우범 화물의 내용물을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오, 그럼 열어보지 않아도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신고된 물품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영상을 비교 분석해서 분석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컨테이너 트럭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자 이 컨테이너 속에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 신형 검색기를 도입하면서 국경 감시망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다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다 꺼내서 또 박스 하나하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컨테이너를 검사하는데 비용도 안 들시고요. 그다음에 약 15분 내외로 검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통관 절차가 수입 절차가 굉장히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컨테이너를 검색하는 곳. 불법 부정 물품의 국내 반출임을 막는 일인 만큼 관세 공무원들의 책임감 또한 무거운데요. 매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9363 이상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종일 이거 계속 보고 계시는데 네. 좀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죠. 앉아 있기도 힘드는데 이제 눈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판독을 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피곤해요. 오되면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힘들어요. 이번에는 바다로 나가봅니다. 육지에서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바다 위에서도 세관 업무는 계속됩니다. 신고된 선박을 확인하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외국 무역선의 그 연료 기름을 지금 적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허가받은 대로 적재가 됐는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가 안 된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죠. 외국무역선의 급유선을 점검하거나 외국무역선에 적재된 기름이 세관에 신고된 양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관세법이 미치는 범위는 바다까지 적용됩니다.
타서 기름 양을 체크한다고 하는데 오, 넘어가 볼게요. 오! 아, 이게 다리가요? 우와, 이거 멀어지는데? 우와, 이거 어떡하지? 처음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급유선 위에서의 감시 업무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름통을 확인하고 줄자로 기름의 양까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오, 이게 기름이에요? 네, 기름입니다. 오. 창고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세관 직원들. 허가되지 않은 면세유가 있을 경우 탈세와 밀수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많지는 않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한 건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니까 네, 이제 저희 일이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편이죠. 네. 누군가에게는 설렘을 주는 바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어느 정도 일을 하세요? 오전 8시부터 이제 교대 업무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2교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한 번 나가면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을 합니다. 24시간을 감시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야간에 이제 새벽 같은 경우에 이제 업무가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항의 첫 관문, 부산 본부세관. 그리고 이곳을 묵묵히 지키는 해양관문의 파수꾼. 오늘도 이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들의 노력을 위해서라도 여행 후 신고할 물건은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세관 공무원들의 하루를 제가 좀 따라다녀 봤는데요. 육지는 물론이고 이 바다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올 여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진 신고를 통해서 더욱더 즐거운 여행 되세요.